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이 돈 문제였지만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대체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치고 어느 지점에 닿도록 하느냐였습니다. 그 당시에 4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 노선인 서울 한남대교, 즉 서울 제3한강교 남단을 기점으로 부산 동래구 구단동까지 이르는 428km의 노선이 확정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공식은 1968년 2월 1일이다. 그러나 이 공사의 정확한 착공 날짜는 알 수 없다. 서울 오산가는 그보다 2달 전부터 착공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예산이 없이 시작된 사전 공사였다. 특이한 경우였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설계와 공사를 병행했기 때문이다. 처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 노선은 크게 4가지 아니었다.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대구에 이르는 노선은 모두 같았고 대구에서부터 각기 다른 노선이었다. 대구에서 마산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일안과 대구에서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에서 끝나는 이안, 그리고 대구에서 밀양을 거쳐 부산에서 끝나는 삼안과 대구에서 언양을 거쳐 부산이 종점인 사안이었다. 물론 노선의 교통정리와 현지 답사는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의 몫이었다. 이미 공사는 하고 있는데 노선 확정은 못하고 있고 큰일이군. 어쩌죠, 윤 대령님? 오늘 안으로 대략 정리하자고. 방조령, 예. 이 노선부터 봐. 쭉 따라가봐. 서울, 대전, 대구에서 마산 거쳐서 부산까지 가는 일안이군요, 이거. 이 노선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낙동강을 3번이나 건너야 돼. 장대교를 3개나 만들어야 하는데 부담되겠는데요? 그렇지. 이 안은 울산까지 돌아가야 해서 부담되니까 제외하고. 다음, 이 노선도 따라가봐. 예. 이건 대구에서 밀양 거쳐서 부산에서 끝나는 삼안이군요. 여긴 용문산 때문에 어차피 어렵지 않습니까? 터널들이 적지 않지. 적지 않은 것도 걸리지만 길게 파야 합니다. 결국 대구에서 경주를 거쳐 언양을 경유해 부산으로 가는 사안만 남는군요. 그렇지.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대구에서 경주, 언양, 부산. 이 4번째 안이 제일 좋다는 거지? 예, 카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얕잡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지, 윤대령 그거 무슨 말이야? 바로 이 구간입니다. 대전에서 대구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충북 옥천, 그지 우리 집사람 고향이구만. 예, 대전에서 대구 구간 교통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 지형이 험합니다. 우선 4번째 안으로 확정하는 걸로 하고 서둘러 현장 둘러봐. 윤 대령님, 5분만 달리면 강입니다. 알고 있어. 오늘 같은 날 찝차를 실어다 줄 배가 있을까요? 해야 있겠지만 사공이 있을지 모르겠다. 사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인근 마을로 가서 수소문 해봐야지. 아니, 차가 왜 이래? 정비가 제일 잘 된 걸로 끌고 나왔는데.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조사단 윤영호 대령과 방동식 소령은 곳곳에서 가던 길을 멈추었다. 산비탈에서 폭설과 빙판을 만나거나 차량이 오를 수 없는 비탈진 곳을 만나면 걸어야만 했다. 조사단 두 팀이 움직여서 나온 두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보고서는 어때? 노선 계획이 좀 막연했습니다. 그리. 우리 윤용호 대령이 일을 잘하지. 그렇습니다. 국도와는 별개로 독립된 노선을 따라가면서도 곳곳에 비상활주로가 들어있는 위치가 좋았습니다. 그리. 이제 안단장 헬리콥터 2대 준비해. 이제 윤 대령이 저쪽에 거 타고 먼저 출발해. 예. 나머지 분들은 나하고 타고 따라갑시다. 자.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에는 주원 건설부 장관, 안경모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장, 이선희 건설부 차관보, 허필은 반장이 타기로 했다. 헬기가 평택 주변에 다다랐을 무렵 예, 카카! 이 근방 어디다 착륙해보지. 예! 전방 500m 2시 방향에 세우겠습니다. 일행이 착륙한 곳은 넓게 펼쳐진 눈 가운데였다. 한겨울,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다. 윤 대령, 지금 가는 노선이 이 벌판을 지나게 돼 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이 농토가 유실되잖아. 카카, 그렇더라도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쌀이 얼마나 나오건 간에 이 평야가 이렇게 유실돼도 될까? 그렇다고 일부러 돌아가면 그것도 그것대로 손해입니다. 이히. 대통령 일행은 대전 비행장에 내려 유성온천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상경하기로 했다. 윤 대령, 서울로 가는 코스는 어떻게 잡았지? 왔던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난공사 구간이 있다고 했지. 옥천 말씀이시군요. 응, 그리. 옥천에 잠깐만 들렸다 가지. 윤 대령이 캄보해. 일행이 다시 충북 옥천으로 옮겨 도착한 곳은 첩첩산중. 지금의 옥천터널 주변이다. 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는 길지터널 혹은 당제터널로 불렸다. 여기가 난공사가 예상된다는 바로 그 구간이구만. 예, 우회할 만한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장관, 예, 이 구간만 2차선으로 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병모 구간이 됩니다. 병모가지처럼 좁아진다. 그래도 어떡해? 정 위험하고 어려우면은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이라도 해야지. 뚫긴 뚫어야 할 거 아니오? 그렇긴 합니다만. 박 대통령은 1차선이라도 뚫자는 기세였다. 이봐, 윤대령. 예. 2차선도 가능할까? 병목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장관님. 고속도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었다는 그 유명한 당제터널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4차선으로 건설이 됐습니다만 이제 보니 그 지역이 2차선으로 뚫릴 뻔했군요. 자, 대통령의 고속도로 노선 걷기는 계속됩니다. 물론 공사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가급적 고지는 피해가면서 말이죠. 다음 날 박 대통령은 고속도로 계획조사단 헛필은 반장과 윤영호 대령을 다시 충북 옥천으로 내려보냈다. 반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다녀본 중에서 제일 험한 산 같은데요. 이런 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몰라. 일단 올라가 보자고. 아이고 반장님, 저 여기서 도시락이랑 까먹고 좀 쉬어가시죠. 그럴까 그럼. 두 사람은 대전에 임시로 하숙지까지 얻어 짐을 풀었다. 그리고 도시락까지 가지고 그 지역을 뒤지고 다녔다. 들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좀 굽은 형태가 되더라도 돈이 덜 드는 방향의 노선을 찾고 있었다. 윤대령 생각은 어때? 뭐 말입니까? 여기 말이야. 방법이 있겠어?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이 높은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굽이굽이 우회 도로라도 만들어 볼 만한 지형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터널을 뚫어야겠지? 결론은 터널이었다. 그것으로 서울 대전 노선이 확정된 것이었다. 1968년 1월 13일 경향신문. 정부는 제2차로 경부고속도로 오산 대전 간의 노선을 확정했다. 13일 주원 건설부 장관은 이번 확정된 오산 대전 간의 노선은 오산, 평택 석교리와 천정리, 충북의 팔산리를 통과, 조치원 청주 중간 지점인 강천 석실리, 신탄진 대전 동쪽 2km 지점인 흥농리까지라고 밝혔다. 김영, 이거 서운해서 어쩌죠? 윤 대령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헤어지게 됐어요. 우리 고속도로 건설계획 조사단이 해체된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럼 다시 건설부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윤 대령님은 부대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사무소로 갑니다. 감독반장으로 갑니다. 각하께서 특별히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뭘요? 김영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죠? 아이고, 그게 왜 윤 대령님 때문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각하 때문이죠. 그리고 저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이나 손주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아직 손주 보실 나이는 아니실 텐데. 아이고, 고속도로야 몇백 년이고 있을 텐데요, 뭐. 우리 증손자, 고손자도 고속도로 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속도로 건설 계획조사단이 해체됐다. 대신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사무소가 출발한다. 역시 중심은 군인들이었다. 공병감을 지낸 예비역 준장으로 뒤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헛필은이 사무소장, 그리고 공병장교 윤영호 대령이 감독반장을 맡았다. 물론 대통령의 지시였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통령이 군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군을 동원할 수가 없었다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